자, 이번 강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이다 볼 수 있습니다. 건축법이 가장 중요한 게 건축 허가 절차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물의 허가란 개념부터 먼저 정확히 알면 되겠죠. 건축물의 허가라는 것은 일반적 상대적 금지 해제입니다. 그래서 금지 해제로서 반사적 이익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금지에서 명령적 행위입니다. 또 이거는 대물적 허가요. 그럼 대물적 허가라고 하는 것은요, 양도할 수가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법이 정했으면 그 법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반드시 허가해 주는 절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면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건축의 가장 중요한 게 이 허가 성격이다 그랬죠. 그래서 허가의 성격은 금지의 해제에 속한다. 그래서 이것이 명령적 행위다, 또 대물적 행위다 하는 걸 보았죠. 그래서 명령적이고 대물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기속행위다. 또 신청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쌍방적 행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냐면 여기는 수익적 행위와 동시에 침해적 행위를 같이 가질 수 있는 이중효과적 행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내 건축 허가를 해주면서 높이가 이웃집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럼 나는 수익을 얻지만 이웃집 침해를 얻는 걸 갖다 볼 수 있어요. 이걸 복효 이런 말 쓸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여기는 적법행위다. 그래서 위반해도 유효하다. 효력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상, 사법상은 유효하다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재가 따라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대물적이라서 뭐 할 수 있는 양도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법에서의 허가 절차와 관련된 부분을 갖다 우리가 정리해 줄 때 허가는 대상이 되는 것은, 자,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냐?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건축과 대수선이 가장 대표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과정은 이제 허가의 대상을 갖다 얘기하는데,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고의 대상도 있구나 하는 볼 수 있습니다. 허가지만 나름대로 신고로서 허가를 가름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좀 나름대로 인식할 때 어떤 암기 코드를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나쁜 뜻을 받아들이지 말고, 남성들 군대에서 바닥하면 바로 겼습니다. 바닥하면 바로 긴다. 자, 이건 바닥 면적 합계한 85제곱미터 이내에 신축은 안 되고 증계제를 갖다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꼭 고문관이 있어서 연병장 합, 연면적 합, 그래서 연면적 합, 그래서 연병장 합계를 100바퀴 정도 아마 다 도는 것 같다. 100제곱미터 이내 100바퀴 도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이내 건축행위도 신고로서 가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마 별이 3개 정도 보일 거예요. 3m 이내 중축, 표준설계 도서에 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봤을 때 오익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 공장인데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로서 2층 이하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갖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한이 맞죠. 그래서 나 어디 가서 시골 가서 작게 가서 건축하거나 대순하겠다. 그러면 이게 작게란 말은 어떻게 연상하시면 되냐면 3층 미만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해서 가서 이를 갖다가 건축한다든가 대순할 때, 시골에 한 도시역 바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동시효권이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사를 지면은 농사, 그러면 400제곱미터입니다. 축사, 버섯집에서 하면 400제곱미터. 그럼 창고는 절반이니까 200제곱미터, 창고의 절반만 채우면 된다.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공부를 해두면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거와 관련된 것을 가져가겠지만, 이렇게 예문 같은 걸 볼 수 있겠죠. 자, 미리 하는 거죠. 자,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수질 보호,
또 도지사가 지정공간 구역에서 시장군수가 3층의 관광호텔 건축 허가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승인받는다. 이제 앞으로 이걸 배울 겁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허가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나 교육환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건축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 허가를 제한한 경우에 즉시 누구한테? 국토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2층. 자,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그러면 대수선 같은 경우는 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거는 신고로서 가능하다. 자, 이것 때문에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이 신고한 자가 1년 내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그 자체를 갖다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제 가설 건축물이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가설 건축물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이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허가 대상은 어디냐? 도시군 계획 시설과 관련돼서 일정한 요건을 갖췄으면 반드시 허가를 해주도록, 허가는 반드시 해주도록 must 여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어요. must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위계획명령법률에서 위반하지 않는다든가, 즉 우리가 각종 용도에 적합하게 된다는 거다. 또 4층 미만이어야 되겠죠. 그럼 3층 이하야 되겠죠. 그러면 4층 이상이면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또 여기에 요건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바로 철근 콘크리트면 안 되죠. 철골 콘크리트가 아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존치한 3년이지만 도시군객 사업에 취업했던 더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나와서 3층 이하 전기수도 같은 걸 공급하지 말아야 되겠죠. 또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동시설, 운수시설 같은 분양 목적이 되지 말아야 될까? 그 밖에 법적 제한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건 허가 대상이다. 누구한테 볼 수 있냐? 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받는 것이다. 알 수 있겠고요. 신고는 이 도시군객시설과 관련된 외의 것은 다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 허가받은 것 외에 재복구, 흥행, 관망, 전람회, 공사용 이런 것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나 신고나 원칙적으로 존치기간은 얼마 정도를 기준점으로 할 거냐? 허가나 신고나 원칙적으로 3년이 기준점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3년이 기준점이 되는데 이 3년 만료 30일 전에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 30일 전에 가서 시장군수청장이 당신 그 가설 건축물 만료기간이 됐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만료기간이 됐으면 이 3년이 되기 전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이 달라요.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이 다른데 허가 대상은 14일 전까지만 하면 되겠고 신고 대상은 7일 전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거기에 내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장이 바로 그렇게 된다는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설 건축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설 건축물 대장을 갖다가 그 기재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또 역시 우리가 문제를 갖다 풀어보면 되겠죠. 건축법령상 도시군객시설 예정지. 그러면 여기죠. 도시군객시설 예정지다. 그러면 허가 대상 아닙니까? 허가 대상은 허가에 주독되어 있죠.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반드시 허가에 주독되어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가설 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 철골 콘크리트가 아니어야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맞겠고, 가설 건축물은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되겠죠. 또 가설 건축물은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 것. 그 다음에 나가서 가설 건축의 존치기간은 얼마 되었습니까? 여기 존치기간은 다 몇 년이 됐어요? 3년이 존치기간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틀렸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설 건축물은 도시군 계획 예정도로도 건축할 수 있다. 맞죠? 그건 허가받아서 할 수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단 공용 건축물은 허가나 이런 거 받지 않고 통보하면 되겠고 또 사용 승인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도 배제가 됐다. 역시 통보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건축 허가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절차가 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입지,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죠. 자 입지 규제, 즉 입지를 갖다 보면 규모 등을 사전에 뭐 한다 볼 수 있냐면 가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려주도록 돼 있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절차와 관련됐는데요. 이 절차부터 관련된 걸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거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하려면 누가 있냐면 여기에 건축주가 있습니다. 그들은 계약을 체결합니다. 표준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여기 표준 계약서가 있겠고 거기에 대표적인 건 이제 설계가 있어요. 설계는 누가 하는 게 원칙이면 건축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설계를 갖다 통해서 가져가면 이제 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신청은 민원실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겠고 허가를 갖다 신청하면 여기에 허가권자가 있겠죠. 자, 그럼 이 허가권자가 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아시면 되는데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자라고 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시 이런 걸 갖다 있죠. 그 다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다 볼 수 있겠어요. 그 중에서 여기 보면 시장, 군수가 일정한 요건에 있는 것이면 사전 승인받도록 돼 있다. 그럼 사전 승인은 누구한테 받는 거냐? 이거는 도지사한테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실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허가권자는 시장군수장인데 그중에 시장군수 일정 요건은요. 도지사한테 사전에 뭐 받도록 돼 있다? 승인받도록 돼 있다. 승인받는 내용이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외적으로다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있다.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는요. 협의를 거치고 심의를 거쳐요. 협의는 건축관계 우리가 갔을 때 그 기본적으로 본다면 여기 민원실은 가져가지만 이건 우리가 갔을 때 종합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민원과 관련된 협의회가 있겠고 거기서 일괄 처리하는 걸 볼 수 있겠고 심의는 건축위원회 가져갑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요건은 대개 2년간이 유효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처리를 해줍니다. 처리해 줄 때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는 위법하면 거부하지만 적법한 경우도 거부하는 경우가 2가지 있어요. 그래서 기속재량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부할 때만 서면하는 거고 자 얘기를 갖다 봤을 때 허가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허가 가름에 아까 뭐가 있었죠? 신고가 허가 가름으로서 할 수 있는 거랬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 가름할 수 있다. 가름. 그러면 뭐가 있느냐? 신고가 있다 그랬죠. 그 허가 가름의 신고는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어쨌든 허가받았든 신고받았든 착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허가와 착공 자체를 갖다가 뭐 할 수가 있냐면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이때 착공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감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뭐 필요하다? 감리. 그러고 나서 여기 그 기본적으로 감리 알보를 통해서 이제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 승인은 허가권자를 신청했으면 이를 갖다가 유지 관리하도록 돼 있고 이제 철거나 멸실되면 그 일생일대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허가 자체를 갖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취소요. 자, 이걸 갖다 공부하면서 그러면 미리 건축주가 신청 전에 할 수 있는 것이 사전에 입지 규모 신청을 갖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갖다 하게 되면 일정 효과가 있겠고 신청은 2년 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이걸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사전 결정 신청은 허가 대상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허가를 하면 건축의 심의와
더불어서 해야 될 것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서 교통 영향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게 사전에 그 결정을 갖다게 되면 가서 그 7일 내에 결국 협의를 통해서 뭐 하도록 되어 있느냐 가서 결정했다 이런 내용을 갖다가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며칠? 7일 내에 통지해주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정했으면. 다음 그러면 의제되는 것이 몇 가지냐? 4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 4가지가 바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정리할 때 국산천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 지역에다가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건축 허가를 신청하라는 얘기지 바로 집지라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가서 농지면 농지 전용할 수 있겠고 하천이면 하천을 전용 교량을 놓을 수 있겠고 또 산지면 산지를 전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농사 안 짓고 또 나무 같은 자를 수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가 개발행인데 개발행 허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유효기간은 몇 년이냐? 2년입니다. 2년 내 가서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가서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허가권자가 있다고 봤죠. 자, 허가권자는 여기 이쪽으로 가봅시다. 원칙적으로 자 시장군 구청장 도지사는 제주도 빼놓고 나서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가서 해주는 절차와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 할 수 있냐. 여기 있는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제외되는 것이 있다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외되는 것은 공장이나 창고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은 제외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제외를 시킨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우리가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다만 초건축 건축물은 제외가 되는 게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사전 승인을 받는다 했죠. 사전에 승인을 받는다. 그럼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받는 건 어떤 경우냐? 여기 있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서울 특별시 구로동에다가 내가 3층짜리 질 때와 3층짜리 일반 건축물 질 때와 또 여기 보면 25층짜리를 갖다가 준다. 자, 여기 보면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한 일반 건축물, 즉 여기는 일반 건축물. 자, 여기는 아파트 질 때와 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창고나 공장을 짓겠다 이래 봅시다. 그럼 여기는 이 3층짜리는 이렇게 되는 건 요거는 규모랑 상관없이 누가 해줄 거냐. 자, 여기는 3층이다 그랬을 때 요거는 뒤에 거는 규모랑 상관없이 다 구로구청장이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3층짜리도 구로구청장입니다. 다만 여기에 25층짜리 아파트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 자체를 갖다가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에다가 하더라. 그러면 자 여기 보면 3층짜리는 역시 시흥시장이 해주는 겁니다. 25층짜리도 아파트도 시흥시장이, 창고나 이것도 시흥시장이 해줍니다. 그럼 차이점이 바로 뭐냐? 여기는 서울특별시의 25층짜리는 특별시장이 해주는데 자 경기도 시흥시에서 25층짜리 하면 시흥시장이라는 얘기는 미리 이걸 할 때는 앞서 있죠. 도지사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있겠죠. 연면적 합.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도 있느냐. 여러분들 여기 봅시다. 여기에 한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천중에 하면 그 이포대교 옆에 만약 여기서 매운탕집이 있다. 매운탕 일반 음식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다가 여기 보면 건축물의 건축 기타 취사행위 같은 거 하지 마시오. 경기도지사 써놨습니다. 그럼 도지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 위락과 숙박시설을 갖다 짓는데 이 위락 숙박시설은
환경오염, 환경과 이 수질오염, 특히 자연환경, 자연환경과 수질오염이 문제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규모가 있겠죠. 그러면 대개 매운탕집이 3층짜리 없어요. 2층짜리죠. 3층 이상. 또 여기 오면 면적이 300평 넘는 거 없어요.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미리 도지사한테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도로가 있겠고 여기가 상업지역이야. 그럼 상업지역에는 위락과 숙박시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학교나 아파트 같은 주거와 교육환경이 있다. 그러면 건축의 심의를 거쳐서 거부할 수가 있다. 만약에 이렇게 할 때는 미리 이런 곳과 이런 곳은 도지사가 사전에 승인하라고 공고했으면 도지사한테 승인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며칠 내 사전 승인 신청하면 50일 내 처리해 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를 갖다 보면요.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를 하기 위해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21층 이상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10분의 3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도 역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분의 2이기 때문에 틀린 거고, 뒤에 2번 창고라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 지정 공고한 구역에 자연환경을 갖다 가져갔다.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뭐가 돼요? 규모가 있겠죠.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고, 주거환경과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자, 숙박시설은 규모랑 상관이 없다. 주거환경은요. 그래서 주거나 교육환경은 그것이 뭐 여관이 있다, 또 여인숙이 있다, 또 호텔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주거나 교육환 작게 가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크다고 크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질 오염과 그 환경은 규모에 따라 큰 오염도가 달라진다는 걸 머릿속에 명심해 두면 될 거 아닙니까? 다음 수질 보호를 해서는 분명히 규모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수할 때는 규모가 있구나. 우리끼리 공부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건축 허가를 갖다 뭐 할 수 있느냐? 제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제한하는 건 이원화돼 있다 볼 수 있어요. 몇 원화? 이원화. 그 이원화는 어떻게 돼 있느냐? 자, 보게 되면 국토장관, 주체가 국토장관이요. 국방부 장관이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이면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요청, 국방부 요청해서 또 국민경제와 관련된 국가경제와 관련됐다. 국민경제와 관련됐다. 그럴 경우 요청을 해가지고 국토장관이 허가권자권을 제한합니다. 다음에는 시도지사가 누구 거를 제한한다면 시장, 군수, 구청장 거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 거를 제한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거를 제한한다. 그럼 제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한하는데 여기는 몇 년 제한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2년 제한하고 1회 안에서 1년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특히 여기 시도사가 제한할 때는 이거는 지역계획과 관련되어 있는데 시도가 제한했으면 국토장관한테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장관이 보게 되면 너무 과하다. 그러면 해제를 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가지고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와 관련된 문제를 갖다 보면 되겠네요.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자, 국방부 장관이 국방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요청하면, 자, 여기 있죠. 요청한다. 그러면 요청하면 누가? 국토장관이 허가권자를 제한하는 거 당연히 맞죠. 교육감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요청. 자, 교육감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거죠. 교육감 교육장. 그러면 시도지사한테 요청하는 거지 그 자체를 갖다가 국토장관이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2번 틀렸고, 특별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특별시장이죠. 시도지사가. 그래서 지역계획과 관련되면 시장군수구청장 걸 제한할 수가 있다.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제한기간은 착골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를 할 수 있어요?
자, 특별시장 구청장 거고, 자, 제한 기간은 여기 보세요. 2년이고 1회 안에서 1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다음 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장관한테 즉시 보고하고 국토장관이 과하다면 뭐 한다 그랬죠? 해제를 명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지금까지 가져가는 내용은 일반적이고, 그럼 건축허가 절차는 건축주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걔가 설계도를 첨부해가지고 설계도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여기 협의한다 그랬죠. 자, 협의는 일괄적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에다가 가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열흘 내 개최하는 거예요. 개최는 며칠 내? 10일 내 개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개최하기 3일 전에 통지해 주는 거예요. 가서 모여라 하고 통지. 그러고 나서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나중에 나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테 가져갔는데 국방부가 관련돼 있다는 국방부 장관한테 가는 게 아니라 직접 거기 국방부 장관이 온 건 아니죠. 관련 부서에 있는 공문이 왔죠. 그러나 국방부 장관 물어보고 회신하겠다 하면 5일 내 처리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다음 여기 보세요. 허가를 갖다 신청했으면 협의심을 거쳐서 처리하는 거부할 수 있더랬죠. 거부는 당연히 위법하면 거부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뭐인 경우도 거부할 수 있느냐? 적법한 경우도 거부할 수 있더래. 두 가지가 있더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두면 적법한 경우 허가를 거부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보면 위락 숙박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바로 건축물의 용도, 규모, 그 형태가 주거지나 교육환경에 주변 환경을 갖다 고려해서 안 할 수 있더랬죠. 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 근처에 홍동가가 있다. 별로 안 좋은 거죠. 교육환경. 또 주거환경에 앞에 모텔이 있다는 별로 안 좋은 거죠. 그 다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률에서 방제지구. 방제지구. 그러면 자연재해 대책법에서 자연재해 위험지구. 자, 상습적인 침수가 되는 데다가 지하층에다가 파가지고 주거용으로 하겠다. 그러면 수장시켰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죠. 이런 것은 해당 사항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건축 허가 받는데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취소하는 것은 사유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이 사람이 1년 내 착공하는 게 원칙입니다. 안 했다면 취소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1년 내지만 자,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네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공장 같은 거는 바로 3년입니다. 네, 농지를 전용해서 공장을 짓겠다. 2년. 그러면 안 하게 된다면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는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허가 신청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받았어요. 근데 사람 마음 항상 유동적이죠. 착공을 전후로 해서 변경할 수가 있고 사용 승인을 전후로 해서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공을 전후로 해서 변경한다. 착공 전에 변경했다면 사전에 허가받은 사람 허가받고 신고받은 사람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용 승인 때까지 하는 건 일괄 신고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용 승인 이후에 하는 것은 용도 변경이라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슨 변경? 용도 변경.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가져갔는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건축물의 용도가 종전에는 28가지였다가 갑자기 여러분들 뭐가 생겨났냐 봤을 때 야영장 시설이라는 게 29번째 생겨났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법이 개정돼서 가져가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십니다. 그러면 야영장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가서 관리동이 있고 독립된 취사, 또 세면장, 화장실 이런 것이 있으면서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 요새 야영장 사고 같은 게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야영장 시설 같은 게 나오게 된다.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공사를 갖다 하는데 분명히 여기 있죠. 건축주가 계약을 체결한다. 그랬죠. 누구랑? 건축 관계자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계약을 체결할 때는 뭐 해야 한다? 표준계약서에 의한다. 표준계약서는 국토장관이 가서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설계다. 설계는 건축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다음 사용 승인 받고 20년이 지난 것에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은 설계사가 건축을 갖다가 하는 것인데, 즉 설계사란 말이 아니라 건축사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착공했으면 착공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분명히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시공을 하겠죠. 시공하는 건 그 공사 시공자의 의무는 성실 시공하고 건축주한테 인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인도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볼 수 있냐면 위법한 사항이 발견했다. 그러면 가서 그 공사 시공자는 이것 자체가 위법하다. 그러면 가서 좀 설계 변경도 요청할 수 있지만 설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요청에 따르도록 되어 있겠고, 자, 또 하나 이 시공자하고 감리자 사이에 보면 상세 시공 도면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허가 표지판 설치는 좀 완화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다음 안전관리 예치금. 착공을 했는데 사업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거기 흉물화가 될 수도 있겠고 물건 그 안전성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화시켰죠. 그러면 어떻게 강화시켰느냐?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지방채 정하는 전은 착공할 때 총 공사비의 1%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어요. 현금도 하지만 단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예치가 제외되는 경우 있어요.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한 건축물이라든가 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분양보증이나 신탁계획 건축물. 그러니까 이건 10%를 예치하면 반환해 줘야 되겠죠. 반환할 때는 이자를 쳐서 반환해 줍니다. 보증 제치는 상관없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위반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개선하시오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개선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감리는 그렇다고 감리 업무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알 수 있겠고요. 가서 상세 시공 도면을 감리자가 달라고 요구할 수 있더랬죠. 우리가 왔을 때 연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상세 시공 도면을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법 여부를 갖다 뭐한다? 감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있죠. 사용 승인 받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사용 승인은 누구한테 받는 거냐?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 신청할 때는 감리자가 감리 완료 보고서를 갖다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감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거 가지고 역시 뭐 하도록 되어 있냐? 이렇게 됐으니까 사용검사해 주세요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사용검사를 받는 것은요. 허가대상 건축물, 신고대상 건축물,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을 받아요. 그러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그 국가나 지방자치에 협의한 공용건축물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용승인은 가서 적법 여부에 관해서 조례가 정한 거 빼놓고 나선 7일 내 검사 후 적법한 경우에 허가증을 교부해 준다 하는 걸 볼 수 있겠고, 사용 시기는 허가증이 그 교부받는 것처럼, 즉 우리가 뭐라 볼 수 있냐면 가서 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에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외적으로 사용 승인 받기 전에도 사용할 수가 있다. 어떤 경우냐? 7일 내 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가서 신청했는데 특별한 사항 없는 7일 내 안 해주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임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특히 식수나 조경 등을 갖다 조건해서 조건부 임시 사용 신청하면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년 내 하는 게 원칙이고, 자, 여러분들 롯데월드 같은 경우 특히 롯데 건물 있죠. 석촌호수에 짓는 거, 이런 거는 대형 건축물 아닙니까? 또 안반이 나온다. 그럼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런 걸 제약은 2년 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문제를 갖다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건축법령상 건축의 사용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네요. 옳은 것. 자, 1번 보면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료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면 건축공사 완료 이전에 감리자에게, 아니죠. 감리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감리자가 감리 완료 보고서를 가지고 건축주한테 주면 건축주가 그거 가지고 허가권자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그다음 2번 건축주가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 오염 배출 시설 가동 개시 신고한 걸 본다. 오케이, 맞습니다. 그다음 허가권자가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사용 승인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건축주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자, 뭐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7일 안 한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임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 건축물의 사용 승인청에 위해서는 공사 시공자가 작성한 중간감리보고서와 공사 예정들을 첨부해야 된다. 중간감리가 완료감리보고서겠죠. 다음 사용 승인 교부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 건폐율 용적률 법적 기준이 적합한 경우에 직거로 임시사용은 2년에 줄 수 있고 대형 건축물은 더 연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건축물에 관한 행정인데 이 내용은 굳이 가져갈 것 없겠고요. 전산화 작업도 있다 하는 것을 보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 것은 이를 위한 건축 종합 민원실을 설치해줬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업무는 사용 승인에 관한 거라든가 건축사가 현장 조사 검사 또 건축 허가 사용 승인 업무에 관한 사항 건축물 대장 작성 관리 복합 민원 처리 허가 신고 또는 용도 변경 상담 건축 관계자 사이의 분쟁 이런 걸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와 같이 사용 승인이 끝났다. 그러면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가져가야죠. 유지 관리는 누가 하는 거죠? 소유자나 관리자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유지 관리 대상 중에는요. 우리가 일정한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도록되어 있는데 특히 오늘날 주택의 유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뭘 갖다 두도록되어 있냐면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유지 관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정기점검과 거기에 대한 실시시기죠. 그래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럼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년이 경과된 매 2년마다 가서 뭐를 하도록 되어 있냐면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는 게 있어요. 다중이용 건축물, 불특정 다수인이 다 이루는 16주 이상 건축물이라든가 또 일정한 반응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래서 우리가 관광 호텔이라든가 숙박시설 중에서 또 병원주의 종합병원이라든가 또 문화집회지역 동식물 전시장 이런 건 제외하고서 가져가는 경우 있었죠. 그 다음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한 법률에서 집합건물인데 연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 단 공동주택은 주택법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외고 다중이용 업소가 있겠죠. 그런 경우도 역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전에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자, 10년이 경과된 2년마다니까 결국 이 3개월 전에 미리 문서나 전화, 팩스 이런 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미 안전이 우수하다 그러면 한 번 정기점검을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수시 점검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검 항목 같은 거는 굳이 전체를 다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제 건축물을 유지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맨 마지막에 철거에 관한 사항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겠다 그러면 철거한다면 철거 예정 7일 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멸실을 했다 그럼 멸실 후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나머지 이제 건축지도원이 있겠고 건축물 대장이 있겠고 등기 촉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왔을 때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자 우리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런 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는 것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신고하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의 확인지도 단속, 건축물의 대지 높이 형태, 구조 안전 및 화재 안전, 건축 설비 등 법령 등이 적법하게 유지 관리하는 안전 진단, 안전지도 단속,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결국 우리가 왔을 때 이 사람 지도 단속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건축에 대한
허가 절차와 관련된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